자, 보죠. 세 번째 시간에 이제 해야 될 게 행정구역 체계도입니다. 이 행정구역 체계도가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공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처음에 이 뼈대를 못 잡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시가 나오는데 여기 시가 뭐고 저기 시가 뭐고 시 이렇게 돼요. 진짜로 정말 많이 헷갈려요. 그게 처음에 딱 잡을 때 뼈대를 제대로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뼈대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 뼈대를 잡고 또 일주일 동안 훈련을 또 시킬 거예요. 뭐 제가 따로 시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해가지고 오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정구역 체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맨 위에 대통령 있는 건 아시죠? 그 다음 대통령 밑에 뭐죠? 그죠?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 그 다음 이제 국무총리 밑에 장관이잖아요. 그럼 그 장관이라는 얘기는 어디냐면 그게 중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방이 아니고 중앙이죠. 그죠?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중앙행정이 이 말도 정말 많이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 밑에 우리가 관계부서들이 있는데 그걸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때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도 있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잘 모르나요?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구나. 중앙행정기관도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안전부도 있고 국토교통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국토교통부가 이 그 공법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게 바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에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기관이 되고 이 외에 국토교통부에 다른 부서도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각각 이제 지방이 있는데 먼저 지방에는 광역자치단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밑에는 바로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쫙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토가 광역자치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행정 구성 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대통령이 뭔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 관계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또 밑에다가 또 뭐죠? 명령을 내리고 또 의견을 듣고 상하관계를 알아야 외우지 않더라도 그게 당연히 위에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고 하나 건너뛰어서 하면 안 되지. 위계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체계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죠? 첫 번째 어디예요? 그렇죠. 특별시입니다. 특별시. 그런데 특별시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죠. 어디죠? 서울특별시. 근데 공법에서는 앞에 지역명을 안 붙여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라는 건 알고 있는데 서울이란 말을 안 붙이고 그냥 뭐죠? 특별시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특별시하고 쭉 있을 거고 특별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각각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바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는 뭐죠? 그렇죠. 구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또 의문을 품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서울특별시고 구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겁니다. 이거. 전부 다 구죠. 읍 있나요? 없습니다. 면 있어요? 동 있나요? 없어요. 전부 다 구입니다. 여기 다 구예요. 그러면 이 구는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안 뽑아요? 이 구청장은 뽑죠.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뽑았다는 건 주민이 뭘 준다는 얘기예요? 나 대신에 일을 하세요 하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청장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치구라고 얘기해요. 권한이 있구나. 그 권한이 있다 없다가 얼마나 큰 거냐면 자, 여기가 무슨 구인가요? 동작구. 여기 있네. 동작구. 그죠? 동작구. 저는 어디 사냐면 광진구 삽니다. 우할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광진구 살아요. 침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흘려요. 죄송합니다. 좀 약간 부족한 게 많아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약간 덜 떨어진 부분도 있고 좀 그러니까 듣다가 혹시 또 이해 좀 해주시고 저는 강진구 사는데 여기가 동작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동작구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내가 땅을 구입해서 그럼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가야죠. 누구한테 가느냐가 이제 딱 중요한 거예요. 서울특별시장한테 가야 되나? 허가 받으려면? 아니면 구청장한테, 동작구청장한테 가면 되나? 아니면 옆에 있는 서초구청장한테 가야 되나? 그게 딱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누구한테 가면 될까요? 동작구청장. 왜요? 권한이 있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아서 권한을 준 거예요. 자치구니까 이 자치구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치구는 아니냐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작구 부분이 각각에 대한 구가 바로 자치구가 된다는 거, 그리고 권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특별시 아래쪽에는 자치구가 뭐로 돼 있다? 구가 돼 있다는 거. 구가. 그거 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럼 밑에 자치구가 있고 줄여서 그냥 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시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오케이, 광역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광역시로 구성되어 있나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6광입니다. 6광입니다. 6광 하니까 좀 그런데 6광이에요.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여기 쭉 보시면 나오죠.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인천광역시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는.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광역시 밑에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럼 광역시 밑에 기초자치단체는 뭐가 있을까요? 시, 군, 구, 군, 시. 많은 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광역시 밑에 시가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 밑에, 즉 시에 또 다른 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엄청 헷갈리죠. 이 시가 저 시인지, 뭐야 이거 시시 그릴 거잖아 이게. 그래서 시에는 시로 구성을 안 해요. 그럼 어디에 시가 나올까요? 그렇죠. 도의 시가 나와요. 조직을 나눌 때, 행정구역을 만들 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시의 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야, 너무 헷갈리겠는데? 시를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조직을, 행정조직을 딱 만들 때 광역시가, 자 볼게요 제가. 이게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보시면 서구 있죠. 항상 보면 여러분들 서구, 중구, 동구, 남구 항상 있죠. 그게 왜냐하면 위치가 지역이 되니까. 가운데 있으면 중구, 남쪽에 있으면 남구, 서쪽에 있으면 서구, 북쪽에 있으면 북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이거.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 구로 돼 있고 계양구, 그렇죠? 부평구 이렇게 돼 있어요. 부평구, 에듀윌에 부평구 학원이 있죠. 오늘 심정훈 교수님께서 여기서 수업하고 계십니다. 오늘 통화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보세요. 뭐가 나와요? 군 나오잖아요. 강화군 엄청나죠. 여기 우리 놀러 많이 가지 않아요? 네, 저도 이제 가는데 여기 강화군. 땅이 있어서, 별장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여튼 그래요. 강화군. 그러면 광역시에는 구와 군으로 자치구가 구성돼 있다. 그러면 강화군은 군수죠. 군수는 선거를 통해 뽑는다, 안 뽑는다? 뽑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청장도 다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 바로 나왔어요. 빨간 거. 저희 실력이 좀 늘어났습니다.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강화군에 내가 땅을 사가지고 강화군에 건물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가받으러 갈까요? 그렇죠. 강화군수한테 받으면 됩니다. 인천광역시장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시장이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인 원칙은 바로 권한이 있는 자가 허가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에 또 한 번 볼게요. 또 한 번 보면 대전광역시 있고 대구광역시 있고 또요.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대구광역시에도 보면 북구, 동구 다 있죠. 수성구, 남구, 중구, 서구 이렇게 돼 있어요. 뭐도 있어요? 군 있잖아요. 달성군, 유명한 달성군. 달성군도 대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서구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가받으러 가야 돼요? 달서구청장한테. 달성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달성군수한테. 다행스럽게도 지역 이름을 주어지고 사례형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틀리게 판례 형태가 안 나와요. 사례형 문제가 그렇다고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는데 지역명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 반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시험 보는데 나는 이 지역 안 사는데 왜 이 지역만 나타내느냐. 그래서 지역명은 웬만하면 잘 안 씁니다. 시험 문제 낼 때. 그래서 지역에 뭘 하고 이런 것까지는 크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걸 알아야 전체적인 눈이 떠져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선거개표만 잘 보셔도 솔직히 아는데 그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 울산광역시 있고 부산광역시 있고 그리고 광주광역시 있고 제가 부산광역시 출신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나오고 대학교 이제 오면서 이제 서울에 왔는데 저는 부산광역시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인은 광주광역시 출신입니다. 그렇게 돼요. 하여튼 그렇고 정확하게 하면 여수 쪽이에요. 하여튼 여수의 저기 그래요. 뭐 지금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그다음 광주 그럼 총 몇 개예요? 6광입니다. 6광. 6개가 있는 거. 그러면 오케이. 광역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뭐뭐로 구성이 된다? 구하고 군. 당연히 자치구입니다. 이게 줄인 거예요, 그냥. 그 군, 이것도 자치군. 이렇게 됩니다. 오, 그렇구나. 그래서 광역시에 구하고 군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예요? 그렇죠, 세종시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종이란 말을 안 붙인다고. 그냥 세종시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가 공법에서는 그렇게 조문에 없어요. 그게 그냥 지역명을 빼고 특별자치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종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자치시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하죠. 한 군데 있는 건 전부 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시. 한 군데 있는 게 다 뭐라고요? 특별하다고요. 그래서 특별을 붙이는 거예요. 광역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도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름을 붙일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붙이진 않아요. 다 이름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시훈. 왜 오시훈이에요? 오시훈. 쉬우니까. 오시훈 공법. 쉬우니까. 그래서 쉬운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특별자치시인데 그럼 물어볼게요. 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가 세종특별자치시인데 보세요. 뭐가 없어요? 군도 없어요. 전부 다 뭐죠?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면, 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 지역이 조금 뭐 바뀐 것도 있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선거를 통해서 뽑는 곳이 없단 얘기예요. 그럼 권한이 없단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연서면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내가 연서면에 땅을 샀어요. 건물 짓고자 합니다. 면장한테 가가지고 면장님 허가해 주세요. 무슨 얘기야? 내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면장님이 아무 권한도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허가를 해달래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세종특별자치시장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광역자치단체 역할도 해야 되지만 선거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엄청나게 빨라요. 어떤 데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다가 어떤 데는 뭐죠? 기초자치단체에도 속해서 일을 해요. 되게 바빠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명이 딱 있는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없다는 거 밑에.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특별한 게. 특별자치도 어디예요? 제주도. 제주도죠,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칭 안 쓴다고. 제주도 세종시 하면 편한데 그렇게 안 해요. 특별자치도. 그럼 물어볼게요. 특별자치도는 아래쪽에 기초자치단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없습니까? 없다. 그죠? 항상 있다 그러면 없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토리가 되거든요. 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이겁니다. 이게 지역명이에요. 보시면 딱 반 나눠서 여기가 제주시, 여기가 서귀포시. 다음 다 읍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럼 제주시니까 제주시장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서귀포시에 시니까 시장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제주시장 선거를 통해 뽑아야 안 뽑아요? 다음에 한번 꼭 보세요. 지자체 선거할 때, 투표할 때 꼭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있는지 계속 봐도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게 생각보다 넓어요. 사람 수도 많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행정상의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주시장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고 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 임명거예요.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하여튼 그렇죠.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거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시에 건물을 짓는다. 누구한테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제주시장한테 가봤자 허가를 못 해줘요. 어디로 가야 돼요? 도청으로 가야 돼요. 도청에 가서 도지사한테 가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거예요. 행정상의 관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건 물론 가서 이제 네트워크로 형성돼 있어 하지만 허가권 자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렇죠. 도지사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 보시면 제주자치도도 밑에 지자체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그러면 특별자치도도 광역자치단체지만 기초자치단체 역할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없다.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그리고 이제 도가 남았습니다. 도.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그렇죠. 8도 강산. 8도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강원도 있죠. 도는 그러면 뭐하고 뭐로 기초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하고 군입니다. 그렇죠. 시하고 군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자, 보세요. 여기 보이나요? 속초시. 여기가 좀 뭐예요? 좀 밝죠? 왜 밝아요? 해가 뜨거든요. 해돋이. 그냥 그래서 그렇고요. 속초시. 그 다음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그리고 우리 올림픽 열린 곳. 평창군. 그러면 도에는 시와 군으로 구성이 돼 있다. 됐나요? 시군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평창군에 건물을 짓고자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받으면 돼요? 평창군수한테 허가받으면 돼요. 도지사한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기 보시면 경상북도 있고요. 경상남도,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그리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그래서 8도입니다. 8도. 경기도 엄청나죠. 서울시에 몇 배예요 지금? 그렇죠? 예. 한 가지만 좀 물어볼까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수도권이라는 거 아세요? 수도권 얘기가 정말 많이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공법에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도권이라는 얘기가. 그럼 수도권이 어디냐는 얘기죠. 인천광역시 수도권 맞나요? 그러면 맞아요. 그럼 경기도는요? 맞아요. 그러면 부산광역시는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제2의 도시인데 수도권은 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수도권이라는 게 수도권이 뭐냐면 수도의 관할 구역이 있는 거, 광역구역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에 인접한 곳. 그걸 일컬어서 뭐라 불러요? 수도권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줄여서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들이 공법 보다 보면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수도권이 뭔지는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수도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자, 경기도 한번 볼게요. 이렇습니다. 경기도도 보시면 시하고 뭐죠? 군, 가평군, 양평군, 강주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볼게요. 여기 성남시 있죠? 성남시를 조금 자세히 보니까 성남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해서 동으로 돼 있죠? 구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성남시보다 뭘 많이 알아요? 분당구를 더 많이. 분당구가 성남시처럼 분당시인 줄 알아요. 성남은 잘 몰라도 분당은 되게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분당구에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으면 돼요? 성남시장? 성남시장? 성남시장입니다. 분당구청장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당구청장은 선거를 통해서 뽑지 않습니다. 성남시장이 행정상으로 관리하고자 임명한 자들이에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분당구에다 건물 짓는다 분당구청장한테 가면 안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성남시장한테. 됐나요? 사례형 문제는 안 나와요. 이쪽에서는. 근데 왜 얘기하냐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도 내에 시가 있는데 시 안에는 뭐도 있어요? 구가 있다고요. 근데 구가 없는 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아니, 아까처럼 다 똑같이 있어야지. 왜 어떤 시에는 구가 있고 어떤 시에는 구가 없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성남시가 인구수가 약 93만 명이에요. 그럼 인구수가 50만 이상 되죠? 인구수가 50만 이상 되는 시를 대도시라 그래요. 그럼 50만 이상이 안 되는 시는 뭐라 부를까요? 일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시면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는요. 너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행정상에 구를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구가 없어요, 지금. 다 읍하고 면, 동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약 24만 명이에요. 뭐 지금 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24만 명이면 50만 미만이죠. 50만 미만인데 굳이 행정상의 구역을 또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행정구가 있다 없다가 시험 나오는데 안 나와요. 왜 이거 설명하느냐? 자꾸 여러분들이 이 구하고 앞에 배웠던 구하고 자치구하고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치구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보세요. 도 밑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시가 있고 군이 있다고요. 근데 시에는 대도시가 있고 일반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행정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요. 그때 행정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구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앞으로는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는 순간에 헷갈려요.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 어디까지만 기억하냐면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밑으로 더 세분화되는 동구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도 밑에는 뭐가 있다? 시하고 군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 두 군데는 다 뭐죠? 자치라는 거.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도시 50만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대도시가 되고 그 다음 50만 미만이 되면 일반시가 된다는 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시겠죠? 이건 자주 나오는 게 왜냐면 자 보세요. 특별시 시죠. 대도시입니다. 광역시도 대도시예요. 여기도 다 뭐예요? 대도시예요. 광역자치단체는 다 대도시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도 밑에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도 시중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도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특별시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대도시를 제외한 대도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도 밑에 있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들은 대도시라는 얘기를 하느냐? 안 해요. 왜? 내가 대도시니까. 대도시인 자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플러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한다고요. 마이너스일 때만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거는 이 시는 대도시도 있고 모두 있기 때문에 일반 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도시일 때란 말을 써야 돼요. 그냥 시라고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다르냐? 인구수가 50만 이상인 대도시가 되면 고난이 여기 있는 대도시가 가지는 고난을 어떤 경우에는 가져요. 그 고난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수를 장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으려고. 그만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됐나요?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런 거구나.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이 위쪽은 크게 안 보니까 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여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있죠. 국토교통부의 책임자를 장을 우리 뭐라 불러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쪽부터 시작해서 서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이 행정 조직을 이 밑에 있는 걸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찍을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제는 이걸 암기해서 앞자를 따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렇게 풀어야 돼요, 이걸. 앞자를 딴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자를 따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앞자 따는 거 의미가 없어요. 앞자 따도 문제 못 풀어요, 이거. 제가 몇 번 테스트 해봤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는 거예요. 체계를, 서열을. 첫 번째 서열이 어디예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너무 길잖아요. 뭐라 불러요? 국장 이렇게도 불러요. 너무 기니까 국장. 이게 바로 첫 번째 서열.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서열이 광역자치단체예요. 광역자치단체가 두 번째 서열. 여기가. 됐나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까지가 두 번째 서열. 그러면 이 지역을 줄여서 뭐라 부를까요? 너무 기니까 시, 도죠. 그럼 뭐라 불러요? 그렇죠. 시도라고 해요. 이게 두 번째 서열. 두 번째 서열을 줄여서 우리는 시도라고 얘기해요. 그럼 시도 할 때 시는 항상 무슨 시예요? 두 번째 서열 시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쪽의 장을, 책임자를 뭐라 불러요? 시장, 도지사죠. 줄여서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서열. 첫 번째 서열이 국장. 그 다음 밑에 있는 자가 누구죠?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는 위에 있는 국장의 명령을 받겠죠. 그리고 국장은 바로 밑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명령을 내리겠죠. 그는 어떤 상하관계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장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구 의견을 들어요? 시도지사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세 번째 서열은 지역이 시, 군, 구죠. 여기 구 똑같은 구고 여기 군도 군이니까 시, 군, 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 서열의 지역은 줄여서 뭐라 부른다? 시, 군, 구. 그러면 각각의 책임자를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가 뭐죠? 세 번째 서열. 됐나요? 이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서열은 어디라고요? 누구? 국장. 두 번째 지역은 시도. 그리고 그때 장은 시도지사. 세 번째 지역 시, 군, 구.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보통 뭐가 헷갈리냐면 여기 시가 있고 여기 시가 있죠. 이 시는 도관할구역 시죠.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시는 이 시예요, 저 시예요. 자꾸 헷갈린다고. 그래서 그걸 구별할 때
시도라고 해서 구별하고 시군구로 구별하는 거예요. 시도라고 나오는 시는 뭐죠? 두 번째 서열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하는 거고 시군구라고 할 때 시는 도관할구에 있는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냥 시 이렇게는 안 해요, 얘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게 여기도 시가 나오고 어디도 여기도 시가 나오니까 자꾸 헷갈려 한다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시도가 나올 때 시는 바로 두 번째 서열의 시. 시군구 나올 때 시는 세 번째 서열의 도관할구에 있는 시. 이렇게 정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헷갈려요, 이게. 이게요, 막판까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공부하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정립을 안 하니까. 그래서 기초과정 때 이걸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어도 중요하지만 체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 체계 잡는 거 1월 달에서 하면 제가 볼 때 늦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데. 그죠? 휘발성도 엄청 강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과정만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한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기초과정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합격의 기초를 닦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지금부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요.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러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 뭘 더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자꾸 얘기한 게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토의 계획을 세우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시를 개발한다고 해서 도시개발법을 하고, 그 도시가 노후화가 되면 도시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개의 법이 뭐 가지고 얘기하냐면, 계속 도시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시를 알아야 돼요. 도시가 어딘지 알아야 된다고. 이 세 개의 법이요, 계속 도시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지역이 도시가 어딘지를 알아야 이 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도시를 알아야 됩니다. 개발하고 계획 세운 곳. 그 도시를 지금부터 얘기할 겁니다. 그럼 도시는 일단은 이 위에는 도시와 관계없죠. 그럼 도시라 그러면 지역이니까 이거 두 번째 서열이나 뭐죠? 세 번째 서열 둘 중에 하나겠죠. 느낌상 도시라 그러면 좀 크겠죠. 그렇죠? 좀 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서열일까요? 세 번째 서열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라 그러면 세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서열 각각에 대한 곳을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 도시입니다. 광역시 도시입니다. 광역시 밑에 있는 구군 도시 아니에요. 속하긴 하지만 별도로 따로는 얘기 안 한다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도시입니다. 각각의 일부도 도시입니다. 그 일부가 이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자체 부분 가지고 도시란 말은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도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만 되면 딱 좋은데 도가요. 보세요.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면적이 어때요? 엄청나게 넓죠. 면적이 너무 넓어서 하나의 도시를 계획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다른 것들은 그렇게 도시가 크지 않잖아요. 인구수가 많아서 그렇지. 야, 안 되겠다. 이 도는 도 전체를 가지고 계획 세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 밑에 있는 어디 시군을 각각의 뭐로 보자? 도시로 보자. 도시를 인정하자. 왜냐면 이건 너무 넓잖아, 이게. 그래서 이걸 쪼개가지고 도 밑에 있는 시군도 뭐로 본다? 도시로 본다. 됐나요? 그러면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군도 뭐가 된다? 도시가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 어떻게 보면 특별시, 시, 도시잖아요. 다 도시잖아요. 이거 도도 그렇고. 근데 얘는 뭐 있어요? 이것도 시니까 도시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도시에 도자도 안 들어가고 시자도 안 들어가잖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당연히. 나머지는 도시라 그러면 시자도 있고 도도 있잖아, 지금. 자기 혼자 뭐죠? 왠지 왕따 된 느낌. 그래서 난 도시라고 하면 나는 좀 이상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 넣어줘요. 그래? 알았어. 그럼 도시군이라고 할게. 그래서 도시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불러요? 도시군. 원래 도시라고 했는데 군을 이제
첨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그럼 이제 도시라고 하는 곳은 도시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서열하고 어디까지? 여기. 도 관할구에 있는 세 번째만 도시에 속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도시가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 부분이 어디냐? 도시군이 어디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자, 여기가 도시군이니까 이 도시군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그걸 뭐라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도시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고. 간단해요. 자, 그런데 이 도시에 대해서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인 계획도 세운다고 얘기했죠. 큰 틀을 짤 때. 그러면 그 큰 틀을 보고 뭘 짜게 돼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세부적인 안을 막 낸다고요. 그게 뭐예요?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뭐가 있고요? 기본 계획이 있고 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도시군 기본 계획, 큰 틀이 완성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뭘 하게 돼요? 관리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뭘 보고 짠 거예요? 기본 계획을 보고. 이게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다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짤 때, 큰 틀을 짤 때는 누가 이걸 세우면 되느냐? 계획을 세우면 되느냐? 세우는 게 뭐죠? 수립한다. 세우는 걸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가 이걸 세우느냐? 수립하느냐? 물어보면 그 도시의 장이 제일 잘 알죠. 고난이 있으니까. 그 도시의 장이 그걸 수립하면 돼요. 계획을 세우면 된다. 그 얘기예요. 결정하는 것과 수립하는 건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수립하는 거, 계획하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시를 만약에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세우려고 해요. 누가 수립하면 돼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누가 하면 돼요? 광역시장이 세우면 돼요. 특별자치시는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 관할구에 있는 시는요? 시장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시장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도 밑에 있는 군은요? 군수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군은 어디 있는 군이에요? 도 밑에 있는 군이죠. 어디 있는 군이 아니에요?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도시라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보시면 여기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여기 또는 나왔죠. 그럼 각각의 다 도시는 각각의 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맨 끝에 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특광, 특특, 시군 이렇게 외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외워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머릿속에 그림을 기억하시라고요. 아, 그렇지. 두 번째 서열이지. 각각의 도시는 각각의 장이 세우는 거지. 그리고 이 세 번째 서열이 이게 도시군이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이걸 특광, 특특시라고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서열 자체를 딱. 됐나요? 그리고 우린 줄여서 이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기 힘드니까 도시군에 있는 장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할구역이 뭐다? 장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줄여서. 그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보세요. 법조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토계획법에 제2조 2호에 보면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도시가 먼저 나와야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됐나요? 뭐라고 넣냐면 이 군이 광역시 군도 속할까요? 하고 헷갈려하는 분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계획 세울 때. 그래서 법에서 딱 목소리를 박은 겁니다. 에이, 이 군은 광역시 관할구에 있는 군은 노노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명시해 놓은 거예요. 시험 문제 이걸 내요. 포함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리고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그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물어본 거예요. 뭐 각각의 장이 세우면 되지. 그래서 특별시장이 세우면 되고 뭐 어디는? 서울 하지 말고 특별시라고 해주세요. 어디는? 특별시는 광역시장은 광역시를,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시, 그 다음에 군수는 도관할구역에 있는 군. 됐나요? 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게 지문이에요.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해요. 저게 왜 헷갈리지? 그냥 도시군의 장이 그냥 수립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예. 문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OX. 보이나요?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인데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역시 관할구역 있는 군은 제외한다. 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이지. 됐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뭐죠? X. 틀린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암기해야 될 내용을 정리합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다음 주부터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은 끝난 거 아니에요. 1시간 더 있습니다. 또 짐 챙길 것 같아서 짐 챙길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 눈빛이 가는갑다 이런 눈빛이라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마다 그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암기해야 될 사항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내용은 암기할 내용만 딱 정리해드려요. 그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몫이지만 암기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양을 줄여서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암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조직 구성 체계도인데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있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중앙행정기관은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장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첫 번째 서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아래쪽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얘기해 주세요. 어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렇게.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지만 이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전자칠판이에요. 이게 지금 실강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나오는 거지 힘을 안 주시면 이게 안 나와요. 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두 번째 서열. 그럼 두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지역을 줄여서 그렇죠. 시도 줄여서 시도라 그래요. 이때 시가 바로 이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의 장을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두 번째 서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세 번째 서열 기초자치단체가 있겠죠. 기초자치단체는 저기 앞에서부터 특별시는 구 그다음 광역시는요 구하고 군 됐나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밑에는 없어요. 자치도 없어요. 도 밑에는 시하고 군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지만 지금 또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연히 왜 그러냐면 금방 휘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해하고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 몫이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해도 하지만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멱살 잡고 가요. 저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실강생들은요 목덜미 잡고 가요. 온라인에 있는 분도 서운해할 수 있는데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대신에 밴드를 통해서 또 해요. 다 체크해요. 뭐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뭐 다 안 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럼요, 합격이에요. 예.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의 세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지역을 줄여서 뭐라 불러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50만 미만이면 일반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서열은 줄여서 뭐가 된다고요? 시, 군, 구 이렇게 됩니다. 장들 얘기해 주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도시죠.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가 어딘지, 도시군이 어딘지 얘기해 주세요. 어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그려지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도시예요, 도시. 이거에 대한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러고 이 각각에 대한 장이 특별시는 누가 수립해요? 특별시장이. 광역시는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는? 자치도지사. 그리고 시는요? 시장. 군은요? 군수가 각각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도시군 관할구역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오늘 머릿속에 암기해서 넣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책에도 있어요. 책에도 보시면 176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칼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프린트 하나 받으셨나요? 많이 안 줬네요.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프린트 보시면 여기에 이런 프린트가 하나 더 와요. 책에도 암기장이라 그래서 오시면 책에도 암기장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린트로 한 장씩 이제 올라갈 거예요. 한 장씩 올라가는데 위에는 답이 있고 밑에는 쓸 수 있도록 나와요. 이게 빈 공간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게 숙제입니다. 일주일의 숙제예요. 온라인상에 조금 이따 숙제는 별도 숙제고 이거는 실강분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듣는 분들도 이거 프린트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일주일 동안 연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 예, 하나밖에 안 돼요.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요약하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만 빈칸에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처음이니까 하나지. 다음 주 되면 다음 주 거하고 오늘 거하고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오늘 거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왜? 오늘 배우면 어제 걸 잊어버리니까 계속 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실강생들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숙제를 내드리면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해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체크 받으셔야 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집에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이거 제가 체크는 못 해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강으로 오신 분들은 이거 숙제 내주면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숙제 하실 분들만 나중에 데스크에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남기시면 돼요. 숙제 안 하실 분들은 안 남겨도 돼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없고 힘드시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숙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험 때까지 계속 숙제가 나갑니다.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이 숙제를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저한테 어떻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실강으로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실강으로 오는 이유가 그거니까. 또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실강이 너무 가고 싶지만 또 거리상에 또 못 되니까 아쉬움 때문에 있기 때문에 첨부 파일로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스크에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4주 동안 연속으로 하시면 상품이 나갑니다. 제사비로 나가고 4주 동안 연속으로 안 하시면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이 생겨서 못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꼭 조금 지켜주시고 해주시면 될 겁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번째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